일자리 방송을 보시면 좋은 일자리가 보입니다. 일자리 방송을 보시면 좋은 일자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와이드 성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입니다. 네, 세계 최고 기업 가죠.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장까지 이끌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리 와이드에서는요,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한 기업가를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이 경제 불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법은 바로 아이디어와 창의성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가 이 성공의 도전장을 내밀었는지 한성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한성희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디어 특허 상품은요, 바로 열쇠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열쇠라면 제가 다녀오지 않았겠죠? 어떤 아이디어 특허 상품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열려라 참기! 모두 알고 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보물이 들어있는 동굴문을 열 때 외치는 주문인데요. 이제 단순히 열쇠로 문을 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처럼 암호만으로 문을 여는 세상. 오늘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 열쇠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성공을 향한 주문, 대박을 만든 암호, 주식회사 에버넷의 비밀 열쇠. 지금부터 개봉 박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와 있는 이곳은요, 인천의 주식회사 에버넷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열쇠를 만드는 곳인데요. 혹시 그 깜빡깜빡 건망증 때문에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신다고요? 혹은 위험한 세상, 그 문단속을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은 기업, 지금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주식회사 에버넷인데요. 성공을 부른 마이더스의 손, 김승현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이곳에 그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가요? 예, 바로 이 손가락입니다. 네? 이 손가락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로 모든 문을 열을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번호키 열쇠의 비밀이 풀렸는데요. 네, 이 번호키 열쇠의 아이디어로 성공을 이루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6건의 특허 등록과 2건의 실용신안 등록으로 우리 디지털 도화록 25가지 아이템에 적용을 해서 상품화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특허를 많이 받으신 것만큼 대단한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여러 가지 그 특허 기술을 다 상품에 적용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외부 알림 기능은 저희만의 독특한 그 차별화된 기능입니다. 그 제품은 아주 자랑스러운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 제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제품의 종류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희 제품은 25가지 아이템입니다. 제품 한번 보시죠. 에버넷표 디지털 도어록을 공개합니다. 모던 디자인에서 화려한 세련미까지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에버넷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직접 컨셉을 정하고 디자인에게 의뢰한 결과 특허 제품을 더불어 디자인의 패션화로 매출이 57%나 증가했다니 성공 신화의 한몫을 한 셈이죠. 와, 정말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도어락들을 보니까요. 기능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능이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비밀번호로 터치하는 방식과 또 전자키로 개폐하는 방식, 또 교통카드로 개폐하는 방식, 또 터치스크린 방식,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저희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일반 가정집에도 요즘에는 굉장히 디지털 도어락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연 매출 또한 상당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셨나요? 예, 저희 전년도 50억 매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도어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그 제작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문 바깥 몸체의 제작 공정을 시작하는데요. 바깥 몸체의 커버를 조립하고 번호키의 중심 버튼을 부착합니다.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몸체에 PCB 회로판을 조립하고 플레이트를 조립합니다.
이때 바깥 몸체와 안쪽 몸체를 연결하면 이렇게 디지털 도어록으로 완료가 되는데요. 제품이 다 만들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요. 건전지를 넣고 여러 가지 기능을 직접 검사합니다. 도어록 작동이 잘 되는지 완전한 제품을 위해서 제가 직접 검사해봤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책임이 막중해서 긴장이 됐지만 재미있고 보람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디지털 도어록은 개폐 시험을 통해서 최종 검수를 마치는데요. 자동 수동 작동부터 해서 비상식 기능까지 하나하나 테스트를 꼼꼼히 하더라고요. 이렇게 편리성과 안정성을 체크한 뒤 완벽한 제품으로 출시되니까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겠죠? 네, 최근 들어서 이 번호키 열쇠를 제작하는 기업이 종종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기업과는 다른 우리 에버넷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회사 노하우라면은 그동안 디지털 도어록 업계에 10여 년 동안 종사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가장 큰 노하우가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지적 재산권을 상품에 적용해서 상품화한 것, 또 디자인이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만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국내에서는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시장 진출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금년이 창업 3년 차인데 금년에는 반드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해서 저희 상품이 해외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가락 하나로 열려라 참깨, 작은 아이디어로 성공의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열쇠 개념의 이상을 추구하는 기업,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생활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 바로 에버넷의 성공 비결인데요. 성공으로 가는 열쇠, 지금 당신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요즘 새로 지어진 건물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이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자취생이 늘어나고 혼자 사는 독신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요. 방범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런 디지털 도어록이 나타남으로 인해서요. 집안을 저렴하고 더욱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에버넷의 경우에는요. 설립 전부터 오랫동안 기술을 연마하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탄탄한 기반을 잡았는데요. 바로 이 점이 짧은 기간 안에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의 지름길이었다고 합니다. 네, 성희 씨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네, 아이디어를 성공의 기회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돈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이건철 변리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건철 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본 상품이 디지털 도어록이죠. 요즘 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리고 편리성 때문에라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뭐 전망도 좀 밝아 보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전망은요? 네. 이쪽 디지털 도어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뭐 최근에 뭐 가정용 그 잠금 장치들, 그 도어록은 거의 다 디지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은 기존에 이미 시장에 그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특별한 그 자사의 기술이 없으면 시장에서 뭐 초기 진입도 힘들 뿐더러 시장에서 어떤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굉장히 잠재력이 큰 시장 분야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오늘 만나본 에버넷 같은 경우도 이 디지털 도어록 회사인데요. 여기에는 특허 기술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에버넷 기업의 그 디지털 도어록은 크게 디지털 도어록의 기능과 디지털 도어록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된 구조들을 중심으로 특허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디지털 도어록의 그 전면에 뭐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터치패드 같은 것을 부착해가지고 기능적인 부분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하는 특허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 또 굉장히 그 구분하기가 이렇게 왼손잡이들이 보통 오른손으로 쓰는 그 문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용으로 이제 그 도어를 뭐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그 비상시에 그 좀 쉽게 한 번의 그 조작만으로 비상시에 문을 그 개폐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을 고려한 그런 구조들도 이렇게 특허로 갖고 있습니다. 네, 몇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이 중에서 시장을 뚫고 성공하기랑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에버넷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점 때문에 어떤 특징들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시장 분야가 그 기술을 독창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성공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에버넷도 처음에 디지털 도어록 시장에 진입할 때 그 독창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독창적인 기술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모든 특허들이 다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버넷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이미 제품 출시된 기업들의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 기술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애써 아이디어를 내서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등록받았는데 기존 특허에 그 침해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존 기술들과의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기존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업체들과 뭐 상호 뭐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선행 기술을 검색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특허들을 또 개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그런 독자 기술들이 인정을 받아 가지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지역의 이제 산업단지 공단 내에서 그 입주 기업들과의 클러스터 활동, 그러니까 공동 연구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그 추진하고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 기업 많은 분들이 다니고 싶어 하실 텐데 혹시 채용 소식 있는 건 없나요? 예,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그에 맞는 또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에버넷도 제품 연구 개발이나 제품 생산, 그다음에 AS나 기타 뭐 마케팅 그런 활동들에 걸맞는 인재들을 그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능력 있는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그 뭐 채용 공고 양식을 보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네. 요즘엔 또 기업 간 공동 개발해서 특허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뭐 특허나 지식교사, 뭐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뭐 어떤 주의사항이 있죠? 네. 공동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그냥 그 공동 연구의 당사자들 간의 계약서를 체결해서 뭐 연구를 진행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순수한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뭐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시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특허나 이런 권리, 재산권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 연구 개발의 성과, 결과물이 과연 누구의 소유로 될 것인가를 처음에 정하고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특허법상으로는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이 이제 특허법상의 그 기본 원칙이지만 그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발명을 공동으로 했지만 이것의 소유는 누구로 한다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이 결과물이 나의 A, 뭐 이렇게 한 사람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미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갖고 와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특허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이미 계약서에 체결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런 경우에 빈번하게 분쟁으로 가서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는 경우가 가끔 생기죠. 예, 그래서 소유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를 먼저 알고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보니까요, 이 디지털 도어록의 종류도 많고 또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에버넷의 디자인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디자인도 예전에는 이제 특허나 실용신안 이런 것들을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네. 산업재산권 하면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이렇게 네 가지를 들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디자인하고 관련된 게 의장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의장권이라는 표현 대신에 디자인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디자인도 에버넷은 당연히 등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디지털 도어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디지털 도어록의 전면에 뭐 어떤 무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양 같은 것들도 디자인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케이스의 형상, 예를 들면 뭐 손잡이의 형상이라거나 케이스 여닫는 구조의 덮개의 형상이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외형을 권리의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디자인권입니다. 예, 그래서 에버넷도 제품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디자인권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디자이너가 기업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고요. 근데 디자인 특허는 디자이너가 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네. 소유권은 디자이너에게 있는 겁니까? 회사에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질문은 꼭 디자인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네. 발명 특허나 뭐 실용신안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발명을 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것이 이제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중에 90%는 회사에서 나오는 네. 특허들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종업원들이 소위 창안한 발명이나 디자인 등록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 명의로 출원을 해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것을 이제 소위 직무 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직무 발명 같은 경우는 연구원, 그러니까 종업원과 회사 간에 사전에 발명을 한 경우에 소유권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라는 식의 사전 승계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전 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에 무작정 회사의 소유로 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네. 사전 승계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나 디자인 개발을 했을 때 그때는 회사의 소유로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 외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의 직무와 관련 없는 내가 생활하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들이나 회사의 직무와 관련은 전혀 상관없는 쪽의 아이디어들 같은 경우는 소위 자유 발명이라고 해서 회사의 명의로 꼭 출원하지 않아도 개인 명의로 보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직무 발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종업원분들, 그러니까 연구 개발자 분들이 이제 네. 흔히들 말하는 게 너무 연구 개발자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종업원들은 직무 발명을 회사의 소유로 하는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정당한 보상액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사의 이익을 증명해가지고 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 회사의 규정에 이 직무 발명을 했을 때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네. 네. 그럼 앞서 말씀하셨듯이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도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건데요. 그 외에는 또 다른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예. 특허권뿐만이 아니고 디자인권,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상표권이 있습니다. 예. 상표는 브랜드라는 것이죠. 네.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내가 생산해서 팔고자 하는 제품에 붙는 이름을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 같은 경우는 특허나 실용신안 그다음에 디자인하고는 다르게 내가 최초로 굳이 썼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내가 이미 간판을 달고 어떤 영업을 하고
어떤 뭐 음식점을 만약에 냈다라고 했을 때 종종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먼저 걸고 썼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사업을 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상표 등록을 먼저 받아놓고 하는 경우에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근데 그 방법 없죠. 예, 상표 출원은 다른 것과는 달리 먼저 출원을 해야 그 뭐 등록을 받고 앞에 누가 썼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권리고요. 나중에 뭐 좀 더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실용신안이라는 게 있죠. 실용신안은 특허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그 실질적인 내용에서의 차이점은 특허보다는 약간 그 좀 가벼운,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술 수준이 특허가 100이면 실용신안은 한 90 정도 되는 기술을 이제 보호해주는 소위 소발명을 보호하는 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신안의 뭐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연필꽂이 같은 경우에 연필꽂이를 학생들이 쓰다가 뭐 좀 편리하게 개량을 했다. 이런 것들은 특허보다는 보통 실용신안 쪽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용신안 제도가 생긴 것은 어떤 나라든 이제 선진국, 그러니까 특허 제도라는 것은 선진국의 그 이미 기술력이 풍부한 기업들이 어느 나라든 진입해가지고 특허를 받고 거기서 또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기가 좀 힘든 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국민들의 기술을 좀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 소발명, 그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그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진국 기술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어서 실용신안 제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실용신안 제도가 폐지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도 기술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고, 그러니까 굉장히 권리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권리를 양산하게 되는 어떤 그 폐단도 있다. 그래서 실용신안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이 특허 출원 또 특허 등록, 특허권 등 여러 용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죠? 네. 예. 뭐 법이 크게 주된 법이 한 4가지 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그 권리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디자인 특허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없는 얘기죠. 근데 이제 특허 쪽만 봐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직 특허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를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내가 발명할 게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발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발명이 특허청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특허청에 제출된 상태, 문서화돼서 제출된 상태가 특허 출원 상태입니다. 그때를 특허 출원 중이다. 내가 특허 출원 중인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를 잘 받아서 등록이 됐을 때, 그때를 난 이제 특허 등록을 받았다. 그러니까 특허 등록이라고 표현을 하죠. 특허 등록이 된 상태의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원 중인 상태인데 내가 권리를 출원 중인 상태인데 나는 특허권이 있다라고 남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특허법상에는 허위 표시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허위 표시를 금지하는 거죠. 내가 특허 출원 중인 상태인데 다른 사람한테 카탈로그나 홍보 자료로 특허 뭐 등록 매토 아니면 특허권 보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오인혼동하게 해버리면 그런 것들은 이제 허위 표시 금지 규정에 해당이 돼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자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용어와 자기 권리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 이렇게 파악하고 하시는 것이 이제 지식자산권 획득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디지털 도어락과 관련된 특허 사안들 그리고 특허와 관련된 용어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건철 변리사였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 일자리 방송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대한변리사회나 한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양쪽 연락처를 모르실 경우에는 저희 일자리 방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방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셨거나 취업 예정 중이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요,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 포스코, 러브 포 위민, 여자를 위한 피자 미스터 피자와 함께합니다.